완주군의 가을 들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논 사이로 바람이 지나가면 벼 이삭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김순애의 마음은 들녘의 풍요와는 달랐습니다. 창밖의 황금빛이 눈부시게 반짝일수록 가슴속 공허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끼리만 지내려고 해요. 며느리 지영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순애는 수화기를 귀에 댄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그러거라. 겨우 내뱉은 대답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순애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아 텅 빈 마당을 바라봤습니다. 장독대 위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맘때쯤 차례상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토란을 다듬고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며 손주들 올 생각에 웃음이 났을 것입니다. 참 어이가 없네.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순애는 달력을 보았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그려진 추석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동그라미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그것은 유난히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5해가 흘렀습니다. 아들이 서울로 떠난 건 열해 전이었습니다. 처음엔 명절 때마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1년에 한 번이 되었고 이제는 전화 한 통으로 인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은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순애가 알던 지영은 그랬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미리 담가둔 나물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습니다. 순애는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고에서 묵은 된장독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담갔던 것입니다. 그는 된장 담그는 날이면 장작불을 피워 메주콩을 삶았습니다. 순애는 그 옆에서 소금을 계량하고 물의 양을 가늠했습니다. 이 된장만큼은 변하지 않네. 순애는 작은 그릇에 된장을 담았습니다.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짜고 구수하고 깊은 맛이 혀끝에 퍼졌습니다. 오래된 것들은 이렇게 묵을수록 진해지는 법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만 빼고 말입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순애는 마루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마을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에서는 저녁 짓는 냄새가 흘러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을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풀숲에서 울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자신의 자리뿐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이하고 손주를 기다리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향해 온 것일까요? 버려지기 위해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야. 순애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햇살이 도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을바람에 섞인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냄새는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 나 혼자라도 잘 살아야지. 순애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쫓겨났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버려졌지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녀는 앞치마를 꺼내 허리에 둘렀습니다. 오래되어 빛이 바랜 앞치마였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습니다. 농협 차량이었습니다. 순애는 창문 너머로 그 차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도독, 도독. 규칙적인 칼질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채워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창고 구석에 쌓인 물건들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앞치마들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사준 꽃무늬 앞치마, 아들 돌잔치 때 입었던 분홍 앞치마. 순애는 그중 가장 낡은 것을 골랐습니다. 천이 부드러웠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써야겠네. 앞치마를 허리에 두르고 거울을 봤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제자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순애는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경운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김 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농협 앞에 자리한 가게였는데 최근 손님이 많아져 일손이 부족하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순애 씨, 잠깐만요. 김 사장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요즘 가게가 정신이 없어서요. 혹시 반찬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된장찌개랑 나물 몇 가지만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지요. 내일 아침에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저녁 순애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냈습니다. 추석 준비로 미리 손질해둔 것들이었습니다. 도라지를 찢었습니다. 고사리를 다듬었습니다. 시금치를 데쳤습니다. 손끝에서 익숙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멸치 육수에 된장을 풀었습니다. 두부와 애호박을 넣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습니다. 순애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짠맛, 단맛, 감칠맛이 조화를 이뤘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반찬통을 들고 김 사장의 가게로 갔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김 사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김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역시 순애 씨 손맛이에요. 이거 맛보면 다들 반할 거예요. 그날 점심때였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가게로 몰려왔습니다. 순애가 만든 반찬이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김 사장은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순애 씨, 내일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니, 매일 해주시면 안 될까요? 순애는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 감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의 반찬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농협 직원들뿐 아니라 읍내 사람들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은 순애에게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순애 씨, 아예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하시죠. 반찬 코너를 따로 만들까 해요. 순애는 고민했습니다. 혼자 집에서 만드는 것과 가게에서 일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사람들과 부딪혀야 했습니다. 책임도 따랐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지요. 가게 한쪽에 순애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순애 손맛 반찬이라는 작은 팻말이 붙었습니다. 순애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 깻잎 무침, 고추장 멸치, 콩나물 무침.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이거 진짜 옛날 맛이에요. 어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네요.
다음 주에 친척들 오는데 이것 좀 많이 만들어주세요. 순애는 그 말들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쫓겨났던 마음 대신 살아있다는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밤에 집으로 돌아오면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반찬 때문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이거 큰일인데요. 순애는 대답 대신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순애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기력했던 시선이 또렷해졌습니다. 장독대 앞에 섰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바람을 타고 퍼졌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으로 된장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여전히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나도 이 된장처럼 익어가는구나. 혼잣말이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쫓겨난 어머니가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는 여자. 순애는 그렇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갔습니다. 준비할 반찬이 많았습니다. 예약 주문이 밀려 있었습니다. 손을 놀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이거 SNS에 올려도 될까요? 요즘은 그렇게 해야 손님이 더 온다던데요. 순애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요즘 세상이 그런 세상이잖아요. 며칠 뒤 김 사장이 찍은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완주 숨은 맛집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순애는 그런 것들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더 늘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익은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영의 신발이었습니다. 순애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거실에서 지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영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순애의 사진이 보였습니다. 김 사장이 올린 그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TV에서 봤어요. 반찬 가게 정말 잘 되신다면서요? 지영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순애는 말없이 지영을 바라봤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무언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좋은 예감은 아니었습니다. 지영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순애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보세요. 댓글이 1000개가 넘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순애는 휴대폰을 받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신발을 벗고 천천히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영의 눈빛을 마주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니?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추석 때는 안 보고 싶었는데 순애의 말에 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찻잔 2개를 꺼냈습니다. 옥수수차를 따랐습니다. 앉아라. 지영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순애가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지영은 2 손으로 받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아이들 학원비도 올랐고 남편 회사 일도 불안정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짐이었구나. 순애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니? 순애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지영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식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버지 유산 정리 서류예요. 변호사가 작성했어요. 순애는 봉투를 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로 석양빛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왜 내게 주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집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내 집이다. 순애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법은 내가 살아온 세월을 모른다. 순애는 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남편을 보냈다. 아들을 키웠다. 된장을 담갔다. 그게 다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머니, 너는 내게서 무엇을 가져가려는 거니?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저희도 살기 힘들어요. 나도 힘들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봉투를 집어 지영에게 돌려줬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다. 돌아가거라. 지영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창가로 갔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영아, 네, 나는 내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다만 내 집, 내 손맛은 내 거다. 그걸 인정해라. 순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확고했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하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순애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봉투는 식탁 위에 남겨뒀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 주세요. 생각할 것 없다.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경운기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어지는 소리, 그리고 정적. 순애는 그제야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빼곡한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상속, 분할, 지분.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집이, 이 땅이 온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 순애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해는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순애는 된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 냄새는 분명했습니다. 남편, 당신이 남긴 게 이것뿐이구려.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지나갔습니다. 순애는 뚜껑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 아들에게 연락해야 하나? 변호사를 만나야 하나?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새벽이 왔습니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가게로 가야 했습니다.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칼을 집었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탁탁탁탁탁. 규칙적인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손끝이 움직였습니다. 익숙한 동작이었습니다. 이것만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 거야.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누구 것이든 땅이 누구 것이든 이 손만큼은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순애는 칼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순애는 준비한 반찬을 담았습니다. 통 하나, 둘, 셋. 가방에 넣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들 수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순애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가게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들녘에서 안개가 피어올랐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지영의 얼굴, 서류 봉투, 그 무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을 씻었습니다. 앞치마 끈을 단단히 메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물을 썰었습니다. 탁탁탁탁탁.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라지를 찢었습니다. 고사리를 다듬었습니다. 된장을 풀었습니다. 순애 씨, 벌써 오셨어요? 김 사장이 들어왔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은 순애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 물으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늘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힘드시겠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순애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김 사장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일 아침이었지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농협 직원들이 왔습니다. 읍내 상인들이 왔습니다. 순애의 반찬을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제 먹었는데 애들이 또 달라고 그래요. 깨신 무침 하나 더 주세요. 남편이 이것만 먹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드세요? 비법이 뭐예요? 사람들의 말이 귀에 들렸습니다. 순애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생각은 어젯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반찬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 대박이에요. 이제 매일 이 정도 준비해야겠어요.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뒤편 창고로 들어가 잠시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서류 속 숫자들, 지분, 상속. 그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 손맛을, 이 일을 빼앗아 갈 수 있을까? 순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못 빼앗아.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이 누구 것이든 땅이 누구 것이든 이 일만큼은 자신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였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 국, 반찬. 식탁에 앉아 천천히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역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주말 완주군에서 가을 축제가 열립니다. 지역 특산물과 먹거리 장터가 마련됩니다. 순애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작년에도 갔던 축제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갔었습니다. 이것저것 사 먹으며 걸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다음 날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축제에 나가보시는 게 어때요? 부스 신청하면 우리도 나갈 수 있대요. 순애는 망설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해봅시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축제 날이 왔습니다. 김 사장과 순애는 부스를 차렸습니다. 완주 순애 된장이라는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반찬통들을 진열했습니다. 된장찌개, 깻잎 무침, 고추장 멸치, 나물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식 코너에서 맛을 봤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어디서 파세요? 주소 좀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줄이 길어졌습니다. 순애는 쉴 틈 없이 손님을 받았습니다. 설명하고 포장하고 계산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후였습니다. 부스 앞 사람들 사이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지영이었습니다. 순애는 순간 손을 멈췄습니다. 지영도 순애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부스 앞에 섰습니다. 진열된 반찬들을 봤습니다. 현수막을 봤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봤습니다.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어머니가 혼자 하신 거예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손님을 받았습니다. 지영은 계속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습니다. 지영이 말했습니다. 저기요.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통을 꺼냈습니다. 포장했습니다. 지영에게 건넸습니다. 지영이 돈을 냈습니다. 순애는 거스름 돈을 돌려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축제가 끝났습니다. 부스를 정리했습니다.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애 씨, 오늘 대박 났어요. 명함 달라는 사람만 20명이 넘어요. 순애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영이 두고 간 그 봉투였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동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숟가락으로 된장을 떠서 맛봤습니다. 여전히 깊고 진한 맛이었습니다. 이게 내 것이야? 순애는 작게 말했습니다. 별이 떠올랐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순애는 독뚜껑을 닫았습니다. 봉투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 생각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완주군의 들녘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애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가게로 가는 길은 익숙해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가게 앞에 김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애 씨, 이것 좀 보세요. 신문 한 구석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완주 할머니의 손맛, 도시로 퍼지다. 축제 이후 순애의 반찬은 더 유명해졌습니다. 주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읍내를 넘어 전주까지 배달이 나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정말. 김 사장의 말에 순애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입구에서 낯익은 차를 봤습니다. 아들의 차였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읍내 쪽으로 향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다음 날 이웃 김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애 씨, 어제 며느리분이 읍내 부동산에 가셨다던데요. 순애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집 팔려고 알아본다는 소문이.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칼질만 계속했습니다. 탁탁탁탁탁. 규칙적인 소리가 부엌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뒤 지영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 들어섰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어머니, 순애는 손님에게 반찬을 포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지영을 보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한쪽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손님들이 끊겼습니다. 순애가 지영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저희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요. 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울 집이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대출이 밀렸어요. 순애는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지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죄송해요. 그래서 어머니 집이랑 땅을 말이 끊겼습니다.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팔 수 있을까 해서요. 제 지분만이라도.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제발요. 저희가 정말 힘들어요.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낼 지경이에요. 그건 내 문제다. 내 땅은 내 것이다.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법적으로는 제 지분도 있어요. 아버지 유산이. 법으로 가져갈 거면 가져가 봐라. 순애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지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김 사장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니? 집을, 아니, 땅 일부라도 팔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된다. 어머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시잖아요. 그렇게 큰 집에, 그렇게 넓은 땅에 우리는 당장 내일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내쫓을 때는 생각 안 했구나. 혼자 살 어머니 생각은. 그건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내가 더 불쌍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애는 장독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들네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지영이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손주들이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순애는 가게 일을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은 더 늘었습니다. 매출도 올랐습니다.
읍내에 순애네 밥상이라는 식당을 열자는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 이제 정말 성공하셨어요. 진짜 사업가 되시는 거예요.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설날 전날 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이 서 있었습니다. 야윈 얼굴, 푸석한 머리, 남루한 옷차림. 예전의 단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루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이들이 굶고 있어요. 순애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내려다봤습니다. 지영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어머니, 일어나라고 했다. 지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된장찌개, 나물, 김치, 봉투에 담았습니다. 가져가라. 지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땅은 못 준다. 집도 못 준다. 하지만 굴지는 말아라. 순애는 돌아섰습니다. 지영이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다. 용서해 주세요. 제발. 순애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한참을 더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절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일어서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순애는 창문 너머로 지영이 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느린 걸음, 무너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순애는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된장독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순애는 숟가락으로 한 입 떠서 맛봤습니다. 여전히 구수했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겼구나.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공허했습니다. 이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텅 빈 기분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이 왔습니다. 순애는 혼자 상을 차렸습니다. 전, 나물, 떡국. 정성스럽게 준비했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떡국 한 숟가락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순애는 떡국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건가?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순애는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입었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를 몰고 읍내로 갔습니다. 아들네가 묵고 있다는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건물. 순애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주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순애는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방 안을 봤습니다. 좁았습니다. 아들과 지영이 놀란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순애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가자. 어머니, 설날인데 이런 데서 보낼 수는 없지. 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말 말고 짐 싸라. 떡국 식는다. 순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 됐다. 가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구들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을 다시 차렸습니다. 떡국을 더 끓였습니다. 전을 더 부쳤습니다. 자, 먹어라. 가족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떡국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애도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맛있어요. 손주가 말했습니다. 순애는 웃었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지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순애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용서가 아니다. 가족이니까 그런 거다. 어머니, 하지만 땅은 안 된다. 그건 내 것이다. 내가 읽은 것이다.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라. 의지하지 말고. 네, 어머니. 순애는 된장찌개를 떠서 손주 그릇에 담아줬습니다. 먹어라. 힘내야지.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구들은 집에 남았습니다. 순애가 허락했습니다. 좁았지만 함께 잤습니다. 오랜만에 들리는 가족의 숨소리. 순애는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장독대로 나갔습니다. 된장독을 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지영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이 손맛을요? 순애는 지영을 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습니다.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걸린다. 괜찮아요. 천천히 배울게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하자. 두 사람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섰습니다. 순애가 말했습니다. 된장은 시간이다. 급하면 안 된다. 네. 어머니, 그리고 정성이다. 마음을 담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순애는 된장을 떠서 지영에게 맛보게 했습니다. 지영이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깊은 맛이에요. 그래. 이게 세월의 맛이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부엌에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애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 덮인 들녘이 보였습니다. 하얗고 넓었습니다. 순애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네. 복수 대신 용서를, 증오 대신 연민을. 순애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손끝에는 인생의 온기가 배어 있었습니다.